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를 뽑는 전당대회, 그리고 원내 1, 2, 3당이 유례 없이 비대위 체제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와 전남을 넘어 전국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지역 민심은 무관심을 넘어 외면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싸늘한데요. 왜 그럴까요?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부터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원내 3당의 비대위 체제 돌입이 눈앞에 다가오는 등 우리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텃밭이자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광주 전남에선 열기는커녕 관심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 무관심을 넘어서 외면으로까지 표현될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불만이 많지. 똑같으니까.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고. 믿을 수가 없어.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어. 서로 지그들끼리.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에 따른 실망과 자괴감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지방선거 37.7%라는 광주의 역대 최저 득표율이 보여주듯 민주당의 무능과 일당 독점,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20%로 추락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역을 대변하는 당권 주자도 없고 어대명, 확대명으로 불리며 흥행 여건이 없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류의 이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고, 그리고 대선 지선 이후에 정치 변화, 쇄신에 대한 기류도 없어서 지역민들에게 흥행과 감동의 요소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에 2년 반 넘게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어려워진 민생 여건도 정치 무관심과 외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명해 보이는 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 등 쇄신이 없는 한 민심의 외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건 우리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지지자와 당원들이 대안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오후 도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정치개혁연대를 출범시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당원 중심의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시당 위원장 후보를 접수한 뒤 경선 등을 거쳐 21일 시장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순천 교도소에서 8년째 수감 중인 중증 장애인 재소자가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요구도 8년이 지나서야 들어주는가 하면 인권위 진정을 넣은 이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멸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순천교도소에 8년째 수감 중인 46살 김모 씨. 김 씨는 하반신과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김 씨를 2년여간 간병하고 출소한 동료 수감자 정모 씨. 정 씨는 김 씨가 혼자선 거동도 할 수 없고 용변도 볼 수 없다 보니 교도소에 요구하는 의료 조치와 시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2015년 김 씨는 자신이 수용된 장애인 거실의 변기 옆에 법정 의무시설인 핸드레일을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김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거죠. 뭐 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2017년 김 씨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의료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는 게 정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소변줄 교체 등 의료 조치를 받으면서도 공중보건의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듣기 일쑤였고 영치품 관리에 대해 항의하는 김 씨에게 교도관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 김 씨가 두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자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두 발언 모두 적절치 않다며 순천교도소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성인들이 눕혀 있었고, 커튼 쳐 있었고, 그 두 분 한 명이나 답이 병신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까만 커튼이 쳐진 것처럼 눈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과 외진을 요구했지만 열흘 만에야 외진이 허가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긴급 수술 후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다가 지금 빨리 가야 돼. 진짜 큰일 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씨 이게 왜 지금 쓰냐고 엄살이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페널티 형태의 뭔가를 가한다라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순천교도소는 뒤늦게 올해 들어 장애인 거실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면서도 김 씨의 시각장애 진단이 교도소의 의료조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김 씨는 얼마 전 장애인 수용자로서 교도소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시시설들은 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들의 준비 부족 그리고 관심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사를 끝내놓고도 공무원들 간의 소통 부재로 폐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입니다. 옛 목포 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했습니다. 내부를 제대로 정비하기도 전에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9개의 맛을 선보이는 음식 체험, 외식 창업 교육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푸드코트에 불과합니다. 또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아직은 이제 지금 시작 단계라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꾸며서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영암 마음문화공원의 고분탐사관은 공사를 끝내놓고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 모양으로 지어놓은 전시관 내부에 소리가 울리는 현상을 잡겠다며 영암군이 공사에 나선 건 작년 5월. 흡음재를 내부에 붙이고 노후 시설물을 손보는데 예산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됐지만 3개월이 넘도록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올해 4월 공사가 끝났지만 계속 폐쇄된 이유는 지자체 관련 부서들의 엇박자 행정 때문입니다. 공사를 추진한 곳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문화시설사업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암군은 부랴부랴 고분탐사관을 개방했습니다. 이제 마침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미진하게 좀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마무리하면서도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챙겨야겠다라는. 미완성 상태에서 전시시설을 개방하고 완성 상태에서 전시시설을 미개방하는 지자체들. 우리 관광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순천과 광양 33도를 최고로 고흥 32도, 여수 31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으며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전남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으며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오늘과 비슷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남해 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앞바다에 0.5에서 1m, 먼바다에는 1에서 2m로 일겠고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1분과 오후 6시 36분이고 간조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어제 하루 1,5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남 동부 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수 627명을 최고로 순천 518명, 광양 275명,
고흥 105명으로 모두 1,5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전남 지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3,288명이며 1명이 추가로 사망해 누적 사망자 51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 1.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와 관련해 경기 보조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7일 순천 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50대 이용객의 연못 익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기 보조원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발생 골프장 대표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습니다. 광양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쯤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을 송금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1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핸드폰에서 악성 어플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피해금 550여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순천에서 프로 배구 대회가 3년 만에 유관중으로 개최됩니다.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 배구 대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 동안 팔마체육관에서 V로그 V리그 남녀부 14개 팀과 군국체육부대 등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2019년 이후 3년 만에 유관중 대회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시즌 만에 해외에서 국내 무대로 돌아온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황승빈, 이고은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포토존과 플레이존 등도 운영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채로운 지역 배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지역 어르신 배관버스제에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 정부가 2018년 초등학생, 2022년 청소년 배관버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날로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여수에 어르신 배관버스제가 조속히 도입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 고령 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 당위성과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제도를 이미 시행한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